안정적이고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빠르고 정확한 운동 속도로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게끔 컨트롤러와 조명의 조합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명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앱과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것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명은 대략적으로 만에서 한 3만 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강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발광으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을 컨트롤러 같이 사용하면서 운영비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한번 설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아니면 또 비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그림으로 보시는 내용은 링탑의 조명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우산 형태의 LED 모양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있다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명의 특징과 관계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미지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는 거는 링탑으로 간단히 그냥 각도가 있는 저희 모델명은 DRT 타입이고 그 옆에 DRF, 그 다음에 로우 램프, 그 다음에 바라이트, 그 밑에는 돔 조명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양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측면 조선부터 확사판을 투과시켜 하단으로 빛을 내려서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종류별로 선택을 하셔서 그 시로의 측정의 이미지를 렌즈화시켜서 컴퓨터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건 IFRK 측면 조사의 확사판 각도 있는 타입이며 똑같은 동일 제품의 각도가 없는 타입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로우 앵글 조명을 해서 이제 높낮이를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단 왼쪽에는 백라이트 조명, 흔히 면발광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 같은 치수 측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조밀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중간에는 코엑션, 동축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옆에는 원형 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명 방식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의 조명인데요. 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고 DRT와 DRF, 그림으로 보이다시피 각도가 있는 타입과 각도가 없는 타입으로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용도는 칩 분포 검사나 프린트 기판의 위치의 결정,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라벨 검사, IC는 이타 여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추려서 잠깐 저희가 써놓은 거고요. 자, 특징적으로 봤을 때 고밀도 광량으로 선명하게 보고 싶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워킹 디스턴스를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사용하고 LWD를 잘 조정하냐에 따라 그림이라든가 이미지,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단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드 프레임, 두 번째는 핸드폰 키패드 부품, 그리고 커넥팅 핀 검사. 모두 다 유무 검사고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용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며 키패드 부품 같은 경우도 유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직사각 원형 조명, 로우 앵글이고요. 좁다 보존은 플렉시블한 기판을 임의로 각도로 고정하고 물체를 밖에 낮은 각도로 조사한다고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피사체는 항상 중앙에 있고 홀이 있는 위쪽에 카메라를 둬서 그 중요한 센터를 맞춘 이후에 제품 신호를 적정 거리의 워킹 디스턴스를 조정해서 항상 사용을 하시면 작은 물체든 큰 물체든 FOV 대비 이상 크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용도는 납땜볼 위치나 형상, 면적 검사, 그리고 레이저 각인판도, 그리고 웨이퍼 유리, 기판의 흡집, 오형 검사 등 기타 널리 많이 알려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 봤을 때는 로우 앵글의 조사람이나 엣지, 흠집 검사의 최저. 여기서 확산판, 깔때기형으로 확산판을 얘기합니다. 확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이제 난반사가 있을 경우에 옵션 사용으로 뗐다 붙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난반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붙으면 확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종이컵 검사. 자, 림 조명으로 적정한 워킹거리를 조절했을 때 최적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에는 PCB 패턴입니다. 여기 보면 돌출 부위와 돌출 부위가 있지 않는데요. 그런 윤곽선을 뚜렷하게 올려줄 수 있게끔 즉 불량이냐 양품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면 발광 원형 조명입니다.
제품명은 IFRP이고요. 자, 측면 조사로부터 확산판을 투과해서 하단으로 빛을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최저가 남한사 없이 저 상부로부터 확산각에 있는 LED 모양이 찍힘이나 LED 모양이 보여서 문제가 됐을 시 측면 조사를 통해서 확산판 디퓨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없애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설계 연구 개발된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는 캡 측면, 내측면 오염 검사, 외곽 외곽 검사, 납변 검사, 커넥터 피치 검사, 기타 여간의 또 내용들이 많고요. 예, 특징 같은 경우는 할레이션 현상, 즉 빛이 산란이 돼서 한 곳으로 모이거나 집중이 됐을 때 다른 조명으로 해결이 안 될 시 이런 IFRP 확산판 측면 조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시면요 아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자, 이미지 또한 좀 반도체 마킹, 페트병이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부셔졌거나 깨졌거나 하는 유물을 검사할 때 상부에서 하부로 검사 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면발각 원형 사각 로우 앵글 조명입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원형과 사각 스퀘어 타입. 자, 일반적으로 원형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각 또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형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점으로 본다면 사각 스퀘어 타입처럼 엣지 부분, 즉 사각 라인 쪽 끝부분은 아무래도 보지 못하는 이미지를 잘 표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걸 대안으로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퀘어 타입을 쓰시게 되면 정중간부터 시작해서 사각 끝 라인, 엣지 부분까지 균일하게 조사 가능하기 때문에 FOV 대비 조명을 좀 더 크게 설정을 하셔서 만약 사용을 하신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용도는 IC나리 검사, 기판, 상해 상품 검사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특징은 동일한 조명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찰산 이미지 차이로 최적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조명을 너무 가까이 또는 너무 멀게 사용하실 때 부족할 수가 있으나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거리를 잘 조절하시면 좋은 이미지, 즉 균일도 있게끔 제품을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유리병의 문자 검사, PCB 검사형, PCB 패턴 검사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리를 잘 조절했을 때 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워킹 디스턴스를 딱 정확히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 힘드신 부분이나 이상이 있으시면 저희 엘보이스로 전화를 주셔서 저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 여타 직원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상담의 설명이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테스트 및 그런 구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면박은 도명, 무형 조명입니다. 원형, 돔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으로 봤을 땐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을 반으로 자른 듯한 돔의 형태를 갖춘 조명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땐 같은 원형이지만 첫 번째 보시는 그림처럼 밑에서 위로 LED 불빛을 쏜 이후에 전체적으로 빛이 위쪽에서 양옆면과 옆면을 부딪힌 후에 아래로 균일도 있게끔 조사하게끔 나오는 제품의 반면에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확산판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열 부셔라든가 균일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광량 부분도 좀 더 근접한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돔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광량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에 이렇게 보시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많은 광량을 쓴다고 해도 내구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손색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 본다면은 약간의 굴절이 있고 평원에 있는 광택이 있는 문자 검사, 즉 굴곡이나 굴자가 있는 제품의 시로가 있었을 때 여타 다른 조명으로 잘 윤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화내지 못하는데 돔으로 근접 조명으로 가까이 붙여서 예를 들어 불빛을 키운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굴곡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는 PCB 기판, 휴대폰, 키패드, 캠바다 특징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커피캔, 마개 부분, 그리고 PCB 기판, 동슈, 그리고 휴대폰, 키패드 이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은 내용은 있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발광 플랫 조명입니다. 보통 그냥 네모난 면발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뭐 틀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IFS, IFS2, IFSM 시리즈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LED 구성 같은 경우는 5파이, 3파이, 7LED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주신 대로 특수 및 설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내용이나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인도로 봤을 땐 리드 프레임 검사, 투명 필름 모양 검사, 그리고 투과 조명으로 균일성이 필요한 경우에 백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부로부터 고위도로 상부 쪽으로 균일도 있게끔 빛을 조사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태 및 치수 검사의 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의 글을 보시면 하단에 백라이트를 댔고 위에서는 링라이트로 베어링 같은 링 타입의 실호를 검사를 할 때 특징적으로 입체감 있게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중간에는 병원명 이메일입니다. 말 그대로 병 안에 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몸을 투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리드 프레임, 불량 내용의 같은 검사입니다. 백라이트를 바닥에 두고 위에다 실호를 올렸을 때 위에서 비춰지는 영상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유무가 이상이 없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열마감 동축 조명입니다. 저희 호익션 조명이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용하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든가 내용이 있어서 많이 의논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세요. 그럼 많이 쓰시는 제품이기도 하고 일단 벽면 물체를 고르게 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야 전체를 밟고 균일한 도축감으로 반사를 높여 벽면 물체의 손상이라든가 크랙 검사를 할 때 매우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용도 같은 경우는 웨이퍼, 그리고 금속 표면, 필름, 그리고 그 밖에 있죠. 유리, 정렬 검사, 프린트 기판, 내용이 일단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금속 조명으로서 어킹을 많이 띄시게 된다면 약간 좀 손해가 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속 조명이나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단어상에 이렇게 보시면 경명, 이 경명이라는 거는 거울에 비춰서 반사가 되는 물체를 균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명과 달리 다른 조명은 투과열 없이 그냥 직반사, 직광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동시 같은 경우는 투과열 조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조명보다 강량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 많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하냐, 어떤 곳에서 하는 거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광량의 보정은 컨트롤러로서 또한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시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하시기 이후에 구입하시기 이전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단 내용은 금속 레이저 만키 문자, 그리고 또 원통형 금속, 그리고 금속 표면 타강 문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동축으로 이미지를 촬영한 내용이다. 근처 촬영이고, 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즈를 저희가 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직사광 동조명입니다. 아마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조명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합 조명, 흔히 다채널 조명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용도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있는 제품, 표면 스크래치, 알루미늄, 알약 등 이런 부분. 돔 형태다 보니까 제품을 안에 들어가서 마치 싼다는 느낌으로 조명을 근접 촬영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LED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분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는 채널 분할하고 채널 분할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조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조명은 단색밖에 낼 수가 없는데 이 같은 복합 조명처럼 채널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같은 색상일 때 채널별로 따로 움직여서 예를 들어 윗각과 아랫각만 필요하다, 아니면 옆각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조명을 확산을 시켜서 아주 조밀하고 균일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품을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의 내용 이미지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미지부터 제일 머리 밑단에 LED만 켰을 때의 이미지, 그리고 제일 위에서 아래로 쐈을 때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옆에는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미지처럼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최적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다양한 각도로 설정을 해서, 다양한 LED를 설정을 해서 시로가 가장 최적의 광원과 반사율 없이 조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최적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림과 보다시피 사이즈나 이런 내부적인 부분은 전부 다 특준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문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기도 컴팩트 스포라이트입니다. 가장 경량화되어 있고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좀 낮은 소비 전력 및 긴 수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며 색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색차는 기준색이 실로의 색과 동일했을 때 지각적 차이가 보통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색상 그대로 색차의 차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헬세팅 렌즈의 동축 타입으로 그냥 효과적으로 광화이버처럼 크거나 그렇지 않고 컴팩트해서 그냥 뽑아서 바로 건들력은 88에 호환되게끔 뽑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나오는 컨트롤러 그림이 있는데 다른 조명과 달리 스포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PT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가전압 볼트 5V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러는 좀 차별화돼서 분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구현을 해놨고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전용 전환장치라고 내용이 써있고 정렬 제어 방식으로 100mAh, 350mAh, 최대 1A까지 조절이 가능하게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또한 2월 단계로 전류량을 조정을 해서 밝기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컨트롤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명만 있으시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라인스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명 중에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서 가장 밝은 조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피 대비 사이즈 대비 조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도 천차만별이고요. 짧은 건 120부터 그 이상 2000, 2500, 2900 이런 것까지 내용이 생산이 가능하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 옵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단순 바타일 조명 같지만 옵션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관 렌즈. 자, 직관 렌즈는 말 그대로 빛을 모아줄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존 조명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여유에 맞게끔 다 분리할 필요 없이 조건에 맞게끔만 설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 사용을 하신다면 많은 소비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직관 렌즈를 장착하는 내용의 그림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하프밀러 장착 시 사용될 수 있는 즉 동축 조사. 옆으로 빛을 조사해서 하단으로 90도 꺾어서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옵션 장치이고요. 세 번째는 직각 렌즈 및 반사경 장착.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스캐너를 굳이 하나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2개, 그 이상은 4개, 3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거는 종류의 실어에 따라 기구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 제반사항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협의를 해서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용도는 라인스캔 카메라를 적용을 시켜서 고속으로서 고위도로서 같이 짝을 맞추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징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광 렌즈, 형광 필름, 하프밀러 장착으로 다양한 용도로 지원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전까지는 제가 조명에 관련돼서 이제 조명의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좀 저스트한 부분도 있고 또한 질문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의 설명에 대한 건 여기서 일단 잠깐 마치고 이제 조명의 방향에 따라 예를 들어 카메라의 방향에 따라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직접 관사 및 확산 관사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카메라는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조명이 측면에서 하단으로 약간 꺾어서 조사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위치를 바꿔서 카메라는 왼쪽에 측면에 가 있고 조명도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서 촬영과 동시에 찰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 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산란광불의 확산 반사가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직접 반사, 직접 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래서 이미지가 부각되는 내용이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이 그림이 비슷한 건 같지만 분명한 건 부각되는 이미지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프로그램 많이 사용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해도 예를 들어 약품이냐 아니면 불량이냐 이런 내용에서 좀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명의 카메라 방향을 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탭의 유무에 관련 내용이거든요. 자, 1번의 그림을 보시면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밑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을 시 탭의 유무에 관련 내용의 이미지를 보시고 이거랑 비교로 볼 수 있는 내용이면 카메라는 측면에서 라이트는 위쪽에서 봤을 때 같은 이미지 같지만 서로 부각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하실 때 적절한 선택을 하셔서 테스트 이후에 유무 검사를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불량보다는 양품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어 조명을 이용한 거리 변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좀 전까지는 방향이었고 지금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로앵글 화이트를 이용한 조명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의 경험이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요. 일단 오브젝트의 내용을 보시고 할의 내용을 보시면은 근접거리 시 이미지고요. 그 옆에는 장거리 시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조명이든 똑같은 조명이 아니든 거리에 따라 나타낼 수 있는 조명인데 유독히 로앵글 같은 경우에는 배드 올리드 즉 조명의 상, 하 이걸 조절함으로써 이미지가 극히 다르다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근접 조명 촬영 시 문자와 형성 그리고 외곽 쪽에 많이 두드러짐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그림같이 조명의 LWD가 올라간다면 엣지 부분, 가상 라인 쪽의 부분만 좀 확대해서 부각돼서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다 같은 걸로 조명의 방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냥 LVS라는 마크를 찍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테스트 삼아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링라이트와 백라이트, 즉 윗단에서 촬영하는 것과 하단에서 촬영하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원본 이미지가 왼쪽 이미지고 가운데 이미지가 레드 로앵글로 촬영을 했을 시 LVS라는 글자는 홈이 현재 지금 파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윤곽적으로 다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걸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단지 백라이트에서 바닥을 촬영했을 시 그와 반대로 표면이 즉 투과된 빛만 표시가 되게끔 지금 그림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한번 해보시고는 많이 힘드실 부분이세요. 조명을 뭐 가장 흔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과연 테스트를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에 따라 동일한 조명과 동일한 카메라 갖고 많이 다른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냥 뭐 간단히 뭐 상과 하부 조명의 설정권에 의한 상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뭐 설치가 용이하고 뭐 반사각리 원고 표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부 조명의 조건의 제한의 경우 뭐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감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표면의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라이트 하면은 치수 측정이 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조명 색상의 반사 및 흡수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컬러 이미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구가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데요. 그거를 각각 색상별로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반응이 민감한지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사 색상은 같은 색상의 반응에 민감하다. 즉 시로 색상과 조명의 색상이 서로 같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미지로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내용이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보시면 중간중간에 막 글자가 있고 없고 사라지는 내용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 색상, 같은 색상의 반응이 민감하다는 걸 보이는 내용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 컬러 이미지를 보시면 그냥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반응을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블루 같은 경우에는 O2라는 글자가 없죠. 자, 같은 블루 계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밑단에 또 레드 색깔 또한 왼쪽에 컬러 이미지를 보시면 같은 색상의 이미지로서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다고 보이십니다. 그림 또한 같은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색상별로 다 적용이 되지 않지만 뭐 어떠한 인쇄물, 뭐 어떠한 잉크가 어떤 제조 방식으로 어떠한 성분으로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근접하게 잡은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맞다라는 것보다는 참고를 하셔서
유사 색상은 민감하게 같은 색상과 반응을 한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성명 분광 반사율의 차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시다시피, 자, 금성명, 지금 뭐, 금, 은, 동, 구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게 반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상위 제품은 구리와 금도금 제품, 구리 알루미늄 제품의 테스트 이미지입니다. 자, 금과 은, 뭐, 동, 알루미늄은 적색 파장에 거의 동일한 반사율을 가진다고 내용이 지금 써있고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반사율이 금과 동과 은은 레드 색상에 거의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적색 조명 조성이고 왼쪽 이미지처럼 재질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즉 동일하게 같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청색 조명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지는 금과 구리, 그리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구리와 알루미늄 경우 오른쪽 이미지처럼 대비를 된다고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반사율과 산울들은 간단하게 저희가 도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거나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테스트 이후에 궁금한 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LVS사로 전화를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명의 형태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입니다. 자, 일단 1번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코엑션 동축 조명 화이트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촬영 시에는 찍힘이나 눌림, 상부에서 하부로 근접으로 촬영 시 가장 좋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가면 로앵글 블루 조명입니다. 인타입 조명인데 약간의 각도를 줬을 때 표차가 물론 있겠지만 그 주위의 물자나 형상을 많이 부각돼서 좋은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자인식 검사 등 뭐 여러 가지 이용을 가능한데 결국 각도를 주냐 어떻게 주냐 이런 거에 따라 좀 더 진한 이미지가 흐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포기하지 마시고 진행 시 여러 다방면의 각도로 그리고 다방면의 거리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조명의 형태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조명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다른 내용입니다. 색상은 가운데 왼쪽 거부터는 코엑션 조명은 화이트, 중앙 로우 앵글 립라이트는 블루, 그리고 세 번째는 화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축, 투가 옆단에 LED 빛을 조사를 해서 90도를 꺾여서 아래로 내려서 봤을 때 뭐 각인이나 지금 문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직접 반사의 표면의 밝은 현상, 즉 직접적으로 근접으로 빛을 냈을 때 도드라지게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스크래치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지상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를 저희가 이걸 쳐놨는데 그쪽에 이제 스크래치가 나타나고 불량의 제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것 또한 그림상으로 보시면 약간 각도가 있습니다. 측면 확성광을 이용한 굴곡 및 굽절을 볼 때 약간의 각도를 줬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측면 조사를 해서 확산판을 통해서 하단으로 내려게끔 균일하게 조사해 갈 수 있는 IFRK 조명 화이트인데요. 이 같은 경우도 찍힘, 눌림 같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사광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면을 고르게 빛을 조사시켜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조명 형태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인데요. 자, 이건 바타입에 관련된 내용의 이미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병이 하나가 있죠. 자, 일반 그냥 긴 일자형 바타입으로 근접 촬영을 했을 경우 빛은 앞으로 나가나 확산이 돼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알값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조명이라고 해서 아무 조명만 갖고 계속 된다고 해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알값이 심한 제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냥 일자 타입과 오른쪽에 비교를 볼 수 있는 커브 타입, 그 반달형 조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커브 타입으로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알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커버가 돼서 빛이 조사가 돼서 물론 한 뒷부분까지는 나온다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다가갈 수 있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조명이 또 파장했다는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이제 IR 영역을 취득할 수 있는 IR 카메라로 테스트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이트 조명을 썼을 때 그림상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그냥 뭐 원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사가 돼서 조사가 돼서 볼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레드를 썼을 때 바코드는 어두워지고 그 주변에 있는 물체만 좀 밝게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현상을 인상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옆에 같은 경우는 IR 카메라와 IR 조명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IR 영역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영역 파장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코드만, 나머지는 어둡게 처리가 되고 검사할 수 있는 바코드 부분만 확대가 돼서 이미지가 좋게 나오는 현상으로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상위 이미지 같은 경우는 IR이 물론 반응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반응이 안 하는 시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화 때 협의를 또 하셔서 그 내용 또한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무조건 IR을 쓴다고 해서 이 적용이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죽도 같은 조명이 파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IR용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에어리어 카메라를 그냥 편하게 사용을 했을 때 색상의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뭐 화이트를 조명을 이용을 해서 링타입의 조명을 이용해서 문자 및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동축 퀘셜 조명을 이용을 했을 때 처음의 이미지입니다. 일단 블루 타입을 조명을 이용해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자, 차이를 보시면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블루의 반응과 IR의 반응, 레드의 반응 조금씩 모두 다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쪽 부분은 반응이 거의 비슷하지만, 자, 레드로 이와 같은 패턴을 검사를 했을 땐 패턴의 형상이 조금 더 IR과 블루보다는 도드라지게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의 형상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에서 동일 제품의 이미지를 검사 조건으로 감안했을 때, 선택했을 때 저희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뭐 다른 조명을 예를 들어 했을 때 또 다르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명 파장에 따른 스크래칭 외곽 검사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심하게 긁혔고 조금을 검사해야 될 거라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다만 있다면 스크래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 지금 형상, 즉 바코드 같은 이런 부분, 문자, 기호 이런 것 때문에 방해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단에 지금 써있듯이 상계 이미지는 IR 카메라 영역으로만 또 촬영을 했을 시 나타나는 이미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IR로 적용을 했을 때 IR 카메라와 IR 조명을 이용했을 시 다른 물량은 사라지고 스크래치 부분만 도드라지게 올라오게끔, 즉 IR에 반응하는 시로에 적정하게 IR 조명을 사용하고 IR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로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로 된 제품일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여타 IR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라면 지금 중간에 보시는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 조사 위치를 변하는 통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항상 고정된 자세로 테스트를 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런 정보라는 거를 촬영을 하게 됐을 때 할레이션 현상, 즉 빛이 모이는 산란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동일한 조명과 그냥 동일한 카메라로 그림상으로 보다시피 상부에서 하부를 촬영 시 저 이미지밖에 얻을 수 없지만 그냥 조명만 옆으로 뺐을 뿐인데 조사각에 따라 할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의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시다가 저렇게 할레이션이나 산란광을 문제에 직면이 되면 그 위치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셔서 테스트를 해보신다면 지와 같은 그림의 이미지처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또 평광 필터널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좀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결국 산란되는 광, 할라이징 현상, 빛 발행 현상, 이런 현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타 다른 걸 다 대안을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조명과 평광 필름의 조합을 해서 필요한 영역대의 화장대의 부분만 사용을 해서 비춰지게 되면 기존의 동일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산란의 빛을 억제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좀 순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할레이션을 막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평광 필터를 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평광판과 평광 필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료의 특성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면 평광 필름을 사용하셔도 저런 산란의 부분에서는 모든 걸 다 막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마 경험을 토대로 좀 진행을 하시는 방향이 좋아서 저희들 쪽에서 문의를 하셔서 MBS를 통해서 좀 상담과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그냥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냥 편하시게 전화하셔서 언제든지 그냥 일정 잡으시고 저희 내사의 테스트룸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일정만 조율을 하시면 아마 되실 거라고 보고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테스트룸이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명에서 최대한 3명 정도까지는 오셔서 안에서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내용을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의 바탕으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하는 내용의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명을 가지고 저희가 같은 시료로 그냥 다 촬영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이미지는 모두가 다릅니다. 조명은 링타임, 스폿, 사각, 로우 앵글, 기타 라인 스캔 여러 가지 특수의 제품도 굉장히 많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카탈로그에만 오는 제품만 해도 한 440가지가 정도 되고요. 이걸 토탈 색상을 분열시키고 화장대 분열시키고 그리고 특주 제품까지 포함하신다면 한 4,000여 가지가 넘는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직접 개발을 해서 연구를 통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좋은 이미지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바로 구매하셔서 또한 양산으로서 또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국 안 될 거는 테스트를 아무리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냥 편하게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스트로 저희가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 또한 같은 시로의 여러 가지 조명을 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하나는 똑같은 조명은 없고 전부 다 다른 조명으로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모든 게 다르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복합 다채널 조명입니다. 복합 다채널이 뭐냐면 한 조명으로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밝기, 광량, 그리고 위치 부분을 조절을 해서 테스트한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로는 동일한 한 가지 색이며 위치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 조명으로 여러 가지 색상 및 위치를 다르게 전부 다 켜서 할 수 있는 조명. 아까 이제 다채널 조명 DD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복합 조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구성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시간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면 이런 부분의 조명도 한번 시연회라든가 테스트라든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조명을 갖고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명에 단순 조명만 있어서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컨트롤러라는 제품이 또한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히 또한 컨트롤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PWM 방식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시 전용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12V와 24V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내용을 보시면 그냥 모델명은 PN 시리즈, 뭐 1채널, 2채널, 4채널, 그 위에 다수의 뭐 12채널, 뭐 8채널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사용해 보시고 필요한 만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서 한 컨트롤러에 4개의 조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4채널짜리 컨트롤러를 이용함으로써 조명의 4개를 동시에 제어하면서 원하고 싶은 부위의 온타임과 오프타임, 또한 RS3의 통신을 구현을 해서 통신으로서 모든 걸 다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매뉴얼 전면 파넬 로터리 스위치 밝기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계 밝기 조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6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밝기 조정 스위치 같은 경우는 1단계씩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계 조절하고 그 밑에는 파인으로 넣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하게끔 단계별로 조정하게끔 만들어진 컨트롤러고요.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통신 이런 건 기본적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외부 입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밑에 보시면 PA 컨트롤러와 PT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PA 같은 경우에는 정전압 방식의 라인 스캔 조명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PT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도 스포라이트, 컴팩트한 조명, 그림상으로 보실 건데요. 그때 이용하는 PT 일반적으로 5V 이내의 전용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위대의 고속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 컨트롤러 사용 시 뭐 이미지를 봤을 때 막 선이 가거나 잔상이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PA 컨트롤러 같이 정전압 방식을 컨트롤러 사용하게 되면 일적으로 쭉 계속 전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노이즈 없이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미지를 받아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트로보 컨트롤러입니다.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뭐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계시고 물론 내용 다르게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스트로보 컨트롤러, 일정 시간 동안을 설정하여 조명의 전격전류를 2~3배에 해당되는 전류를 순간적으로 올려서 프레시처럼 동작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하게 설명드리면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시간만큼만 켜져 있게끔 그냥 빵빵빵 이런 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이 된 스트로보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밖에 스트로보 컨트롤러 하는 경우들은 뭐 2채널, 뭐 4채널, 뭐 12채널 다양하게 보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용 시 한 대의 컨트롤러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어도 가능하며 그거를 그대로 상용화시켜서 기부나 이런 부분 쪽에 적합하셔서 한 대 컨트롤러 라인이 멀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서 제어가 모두 가능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니까요. 뭐 장점으로 봤을 때 빠르게 진행하는 물질, 뭐 강한 악력으로 검사할 때 뭐 최적의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타 뭐 속도를 또한 뭐 적당히 또 낮게 설정을 하시면 또 고속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다면 고속으로 사용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뭐 이 부분을 뭐 온오프 타임으로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또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상황에 보시게 되면 아마 잘 모르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저희 이제 CPU 개발품입니다. 네, 당당하게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걸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자, 모델명은 DN 시리즈입니다. DN 시리즈고 기존의 PN 시리즈의 그냥 상시 정리 PWM 방식의 컨트롤러가 속도가 좀 저하되는 현상을 그 이상으로 만들어낸 형태의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8비트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속으로 30비트 CPU 코어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고속으로 빠른 응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그냥 시그널을 주고 시그널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8비트보다는 훨씬 매우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고속으로 그냥 리프레시가 가능한 PWM 출력이라는 컨트롤러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뭐 검색만 하셔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를 주셔서 내용을 보시면 필요한 또한 뭐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좀 전에 그냥 DN 컨트롤러의 내용인데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림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조그마한 액정이 있을 겁니다. 저 기존의 구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액정이 없죠. 액정이 없다 보니까 전면부 제어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엔코더 스위치를 조작만으로 내가 원하는 광량, 원하는 채널별을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해서 전면부 제어 및 통신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컨트롤러고 기본적으로 노이즈 관련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컨트롤러든 노이즈에 관련 내용을 아마 전혀 배제는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고속이다 보니까 고속에 노이즈가 만약에 있다면 많이 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노이즈 방지 대책 또한 세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화도 출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200W급, 400W급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보셔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이상의 출력이라든가 스펙을 또한 원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지금 보여주는 제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의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이라든가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액션입니다. 자유롭게 스위치를 엔코더 스위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수정값을 부드럽게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고출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고속이라는 내용 이런 부분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알고 계시면은 그냥 문득 생각이 나실 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DM 컨트롤러 모양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이 다른 게 있다면 좀 전에 보셨던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상식 PWM 방식의 컨트롤러고 이 같은 경우는 스트로브 PS 시리즈랑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16채널 내용도 동일하고요. 또한 와트수 전력량, 그리고 노이즈 대책 방지 이런 내용도 모두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페이징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컨트롤러에는 페이징 기능이 없습니다. 아마 이건 저희 회사에만 갖고 있는 제품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매번 한 번 입력하고 사용을 하다가 다른 라인이라든가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다시 값을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32페이지 그 페이지 기능이 있음으로써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번호에 원하는 채널에 그 값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내용을 바꾸고자 하시면은 그대로 세팅을 다시 해서 세팅만 다시 해주시면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컨트롤러 교환 없이 교체 없이 프로그램 세팅 없이 한 번의 세팅으로 계속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상으로 저희가 좀 쉽게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 알아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1번에서 32번까지 페이지가 나와 있고 그 여타 16채널까지 채널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크게 부담 없이 쉽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스트로브 컨트롤러인데 스트로브 반복 기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의 페이지 트리거 신호를 입력받아 같은 스트로브의 출력을 1번에서 9번까지 기능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그냥 그림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해놨는데 예전에 보시면은 그냥 한 번에 트리거 신호를 주면 스트로브 출력을 그 사이에 3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원하는 시간대를 나눠서 타임을 적용을 시켜서 고속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DS 컨트롤러 좀 전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루미네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거나 데모를 하셨을 때 편하게 기능을 100%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는 구매를 하셨거나 데모를 요청하셨을 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제품이 간다면 프로그램과 같이 동봉이 되기 때문에 매뉴얼도 또한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세팅별로는 원채널 예를 들어 지금 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0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신규채널을 따로 또 세팅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0부터 999까지 발표값을 입력을 해서 간편하게 페이지를 통한 또 채널들을 통한 내용으로서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비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림을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방 방문 및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좀 짤막하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한쪽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조금 급하게 한 분도 있고 좀 보충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설명은 다시 완료한 상태입니다. 컨트롤러, 조명. 먼저 조명부터 그냥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조명은 흔히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고 변화의 자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100%의 답보다 테스트가 답이라는 말, 그리고 많은 조명으로 근접 촬영 및 장거리 촬영, 측면 촬영, 하부 촬영 여러 가지를 많이 대비해서 해보시는 방향, 그 부분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조명이 많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많이 하기 힘들다고 저희도 또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모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의 기업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한꺼번에 많은 양은 힘들지만 상황을 봐서 몇 개의 조명, 예를 들어 하나의 두 개의 조명을 맛배기로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좀 잘 생각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 또한 안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또한 하겠고요. 그리고 데모를 통해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서 구매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가 또한 굉장히 또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내용은 CE 인증 및 ISO 인증